안녕하세요, 해티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일 툴과 로테이트 툴에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 스케일 툴 같은 경우는 툴바 메뉴에 지금 스케일 툴이 얘입니다. 이고요. 다음 단축키는 S. 스케일 툴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오브젝트 선택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원하는 조절점을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입력창에다가 원하는 크기 조절할 배열값을 입력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실 때 중심으로부터 해서 크기 조절을 원하신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중요한 건 누른 채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절점이 나타나거든요. 그 조절점 중에서도 어떤 조절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정비례로 크기 조절이 되는가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절점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바로 모델링 공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500mm 정사각형 그리고요. 늘 하던 거 푸시로 500mm 높이 줘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크기 조절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 스케일 툴에 S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조절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조절점은 코너 조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너 조절점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모델링의 전체를 같이 크게 작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배열값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배열값이 적용이 돼서 크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X, Y, Z 방향의 모든 크기가 동시에 같은 배열값에 의해서 크게 조절이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서리 중간에 있는 요 조절점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애들. 요 조절점을 선택하시면요. 물론 반대편의 면에도 있겠죠. 요 조절점을 선택하시면 두 군데 축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축만 조절된다라든지 XZ축만 조절이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 모서리 중간에는 조절점을 잡으시면 원래 원본의 형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형태가 완전히 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 중간에 있는 요 면 조절점이라고 하거든요. 반대편에도 3개가 더 있겠죠. 자, 요 면 조절점을 선택하시면 한쪽 축 방향으로의 길이 조절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만 Z축 방향으로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만 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래 작성했던 그 원본의 그 크기와는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형태가 변형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양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코너 조절점 잡고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너 조절점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마우스, 제가 이 조절점을 사용할 거다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각선 반대 방향 조절점이 같이 선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정이 된 채 나머지 점들이 움직여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하실 그 조절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있는 이 조절점에 정확히 대각선 반대 방향의 코너 조절점이 바로 고정이 되는 위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코너 조절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키우던지 줄이던지 여러분들 마우스 움직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입력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늘리는 신용을 하더라도 입력창에다가 0.5 또는 소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력창에 쓴 것처럼 0.5라는 값을 쓰지 않고요. 그냥 0.5라고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0.5 엔터. 제로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0.5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화면에서는 제가 모델링을 좀 키우는 모양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화면에. 그래서 지금 0.5 스케일로 줄어들었으니까 길이가 얼마로 변했겠어요? 모든 크기가 500이 아니라 250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X방향도 Z방향도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까지도 250mm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다시 S 눌러서 코너 조절점 잡고요. 요번에는 4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 값을 4배 커졌겠죠. 그러면 얼마? 네, 1000mm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길이가 250mm에서 1000mm로 바뀌었어요. 4배. 자, 너무 쉽죠? 요번에는 면 조절점 한번 잡아볼까요? 자, 다시 제가 선택해 놨고요. S 눌러볼게요. 면에 있는 조절점을 가져보시면 한쪽 축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 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면을 잡으시면 X축, 위아래에 있는 면의 점을 잡으시면 블루 방향 Z축, 그다음 앞, 뒤 면에 있는 조절점을 잡으시면 그린축 방향으로 길이가 조절됩니다. 지금 모두 다 1000mm인 거 아까 보셨죠? 제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면 가운데 있는 조절점을 클릭하고 나서요. 여기다가 2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X방향 길이만 2배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0mm가 됐고요. Y방향, Z방향은 여전히 1000mm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측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길이 조절을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에서 면 조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1000mm 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S, 요번에는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모서리 중앙에 있는 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 화면에 좀 이 말풍선 창이 좀 옆에 뜨는데 레드 방향과 블루 블루축 방향으로의 스케일에 대한 조절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다시 가져가 볼게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면 입력창에도 레드 방향과 블루축 방향의 스케일 값을 동시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2,1.5라고 적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축에 대한 비율값,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비율값.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모서리 중앙에 있는 조절점 잡으셨을 때는 2,1.5 엔터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X방향은 2000, 그 다음 Y축 방향은 그대로, 블루축 방향은 1500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죠. 처음에 정육면체였잖아요. 1000mm짜리, 그죠? 그게 지금 제가 어떤 조절점을 잡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형태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또 원하신다면 해당 조절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면만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뭐 꼭 전체를 우리가 스케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면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면을 선택했어요. 정면만. 그 다음 S 눌렀어요. 그 다음에 코너 조절점 잡고 움직이면 어때요?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조절점 잡았더니 왼쪽 아래를 향해서 줄어들어요. 0.5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화면 시점을 돌려볼게요. 뷰에서 프론트,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투시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3차원 시점으로 다시 볼까요? 이런 느낌,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렇게 면만 선택해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500mm 정육면체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정면으로 보고 투시를 잠깐 꺼보면 이렇게 정육면체를 제가 그렸습니다. 자,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스케일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항상 조절점을 어디를 잡던 간에 코너를 잡던 면을 잡던 오른쪽 면에 있는 조절점 잡으면 왼쪽 면이 고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코너 조절점 잡으면 대각선 방향의 조절이 고정이 되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선택한 모델링의 정중앙, 완전 중심을 향해서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크기가 커지거나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같이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생겨요. 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S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원하시는 조절점을 잡아요. 저는 코너 조절점 잡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컨트롤 키는 요 중앙이에요. 완전. 이 정육면체 완전 정중앙. 이렇게 중앙. 높이에서도 중앙. 그죠? 옆에서 봐도 중앙. 자, 어쨌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있어야 됩니다. 떼면은 또 없어져요.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조절점을 클릭하고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줄어들거나 중심에서부터 커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두 손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왼손은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실 거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 스케일 배율 값을 누가 써요? 그죠? 우리 손이 세 개가 아니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컨트롤 키에서 손 떼지 마시고요. 계속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는 일단 화면 어딘가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에 손 떼고 얼른 입력창에다가 저는 E 엔터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2배만큼 커져요.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정면으로 보면 지금 약간 아까보다 화면 아래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죠? 중심에서부터 같이 커지다 보니까.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겠죠. 우측면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계속 손을 떼지 마셔야 된다라는 점. 자,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그럼 얼마예요? 1000mm겠죠? 면만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윗면을 더블 클릭하고요. S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코너 조절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원하는 방향이 됐던 아니던 그냥 일단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에 그냥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요. 배울 값은 보지 마시고 일단 마우스를 왼쪽 버튼 이용해서 먼저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왼손 컨트롤 키 손 떼요. 그 다음 바로 입력창에다가 저는 0.5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0.5 스케일만큼 줄어들었어요. 길이 재볼까요? 500mm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 볼까요? 가운데를 향해서 투시를 꺼봐야 알겠죠? 퍼스펙티브 끄고 이렇게. 모든 면.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툴은 이 정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바로 로테이트 툴로 넘어갈 겁니다. 로테이트는 선택한 객체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각도 값에 의해서 회전할 때 작업을 합니다. 약간 무브 툴과 살짝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복사 기능이 있어요. 복사를 원하신다면 컨트롤 키를 눌러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속 회전 복사와 구간 회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복사할 오브젝트의 각도값 입력한 후 그 다음에 별표 복사할 개수, 그죠? 회전 복사할 개수 몇 개인지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바로 연속 회전, 여러분들이 먼저 입력하신 각도 값에 의해서 복사할 개수 입력한 만큼 계속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구간 회전 복사는 전체 각도 뭐 360도 안에서 나는 4개를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다면 360 엔터 누른 후에 슬래시 4 엔터 누르면 원본 그리고 4개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복사하실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 그 사이 각은 얘가 알아서 정해주는 거죠. 개수에 맞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렉탱글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바닥에다가 천에 50짜리 사각형 그리고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500. 자, 그리고 로테이트 할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선택하기가 쉬우니까 트리플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일단 로테이트 하는 거 먼저 해볼 건데요. Q 눌러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은 요거고요. 단축키는 Q예요. 자, 그럼 제가 Q를 누르니까 어떤 면에 갖다 대냐에 따라서 이 마우스 포인터의 각도계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원하시면은 내가 지금 고정축이 지금 그린축이란 얘기거든요. 각도계 색깔이 녹색일 때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냐면 녹색 축 빼고 빨간색 X축과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드축이 어디요? 이쪽. 그 다음 블루축이 이쪽이죠. 요 사이 내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가로 X방향의 긴 사각형의 길이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로테이트가 돼서 만들어질 거다 이 얘기죠. 이런 느낌? 근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쓰실 때는 먼저 중심점 또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그 회전할 그 중심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 중심점을 어디다가 할 거냐면 저는 오른쪽 요 코너점에 잡을 거거든요. 근데 요 코너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만 마우스 잘못 움직이시면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파란색으로 바뀌고 막 이럴 거예요. 면에다 갖다 대면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코너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각도기 색깔이 변한다 하시면 우리 방향키 아시죠? 왼쪽 화살표는 녹색,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는 빨간색,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파란색. 이런 해당 축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축 방향에서만 우리가 로테이트 하겠다 얘기니까 왼쪽 화살표키 눌러놓고 정확한 기준점 또는 중심점. 자,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고정이 되는 위치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은 자 클릭, 그 다음에 시작 각도 위치를 지정해요. 레드 축으로 가셔도 좋고 그린 축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찍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몇 도 움직일 건지에 대한 사이각을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기준점에서 블루 방향으로 두 번째 점을 찍고요. 마우스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요 사이각을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시작점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사이각을 얼만큼 회전해서 만들 건지 오브젝트를 그 사이각을 저는 90 엔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세워졌죠.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 눕혀 볼게요. 눕힌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가 고정이 된 채로 누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내려오겠군요. 밑으로 내려오겠군요. 얘가 고정축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이 돼야 돼요? 그린 축과 그 다음에 블루 축에서부터 내가 뒤로 90도 눕힐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축을 안 쓰고 있어요? 빨간색. 그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놓고 기준점을 여기다 찍을게요. 클릭. 그 다음에 시작 각도 위치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엔드포인트에 찍어도 되고요. 중간에 모서리에다 찍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 각도 위치 여기서부터 회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으로 지정하고요. 뒤로 제끼면서 사이각 90 엔터. 이렇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로테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1000에다가 50 마찬가지로 하고 높이는 3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시켜서 로테이트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중심점 위치를 제가 조금 선택한 오브젝트와 거리를 두고 하고 싶거든요. 딱 500mm만큼 떨어뜨려서 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어딘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점에서 X방향으로 500mm가 되는 라인을 그려놓고요. 얘는 보조선이에요. 회전할 객체가 아니고 오른쪽 엔드포인트를 저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박스를 회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번에 회전하는 방식은 복사. 연속 회전 복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따가 컨트롤 키 한번 내가 눌러 놓을 거예요. 제가. 자, 먼저 회전할 객체 박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Q 누르겠습니다. 중심점은 라인의 오른쪽 엔드포인트. 그럼 자꾸 복사되는 오브젝트도 어떻게 500mm만큼 떨어진 거 유지하면서 복사가 되겠죠? 자, 시작 각도는 왼쪽으로 가서 클릭, 요 라인을 따라서 클릭해 주시고요. 돌리면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럼 자,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때 30도라고 해서 입력창에다가 써볼게요. 지금 제 입력창에 앵글 보이세요? 앵글 30 엔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별표 5개 엔터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30도마다 5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바로 연속 복사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옆에다가 복사할게요. 자, 요번에는 얘를 전체 각도 내에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누르고요. 박스 먼저 선택했고요. 그 다음 Q. 자, 중심점은 다시 오른쪽 엔드포인트에 찍고 왼쪽으로 가서 시작 각도 위치를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 놓고요. 전체 각도를 180이라고 쓸 거예요. 180 엔터. 그 다음 바로 슬래시 몇 개 할까요? 6개 엔터.
자, 그러면 이게 원본이었고요. 전체 마지막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180도 위치한 곳에 거기 사이에 총 6개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그 사이 각은 알아서 정해졌겠죠.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볼까요? 투시 끄고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 건데요. 이번에는 360도라는 값을 전체 각도로 해볼 건데 이럴 땐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360도라는 건 현재 위치하는 곳에 그대로 와서 복사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누르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중심점 찍고 시작 각도 위치 지정하고요. 클릭, 컨트롤 키 눌러 놓고 360 엔터 누르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슬래시 예를 들어서 8개 엔터 누르면 이 360도 위치에 복사된 애 포함해서 8개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위치와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는 거니까 이 원본 제외한 나머지가 8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총 개수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360도 내에서 하실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본이 위치한 곳에 반복적으로 하나 더 지금 중복된 거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자마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진 겁니다. 360도 위치에 복사된 애가 이제 원본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오늘 수업은,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로테이트와 스케일 툴은 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 꼭 입력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연습 한번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